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절 일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의 정의, 또 관련된 개념들의 정의를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4가지 파트에서는 많이 쓰는 그런 미분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분은 주어진 함수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미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기 전에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호를 하나 소개할 텐데요. 자, lim 밑에다가는 x에서 오른쪽 화살표 c라고 쓰고요. fx는 l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x가 c가 아니에요. c가 아닌 점으로서 c에 충분히 가까워지면 fx는 점 l에 가까워진다 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기호죠. 자, 여기 가까워지면 가까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가깝다는 그런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적으로 두 개의 점이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면 x하고 y라는 그런 포인트를 주고 x하고 y에 대한 가까움을 절대적인 면에서 논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C하고 D라는 점을 줘가지고 C하고 D 사이의 가까움, 거리에 대해서 X하고 Y의 거리는 어떠한가 라는 비교를 통해서 가까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C하고 D가 더 가깝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거리 함수를, 거리를 얘기했어요. 그죠? 가까움을 다루기 위해서 거리 함수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거리 함수의 예로는 유클리디안 그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요. 얘는 이런 직교 좌표 평면상에서 x축하고 y축이 있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하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주어진 이 두 점을 가지고 만든 이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높이, 빗변의 길이 이런 그 어떤 관계식을 유도해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여기서 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x1하고 y1에 대한 차이죠. 그죠? x1하고 y1의 차이는 절대값 쓸 수 있지만 어, 그 전체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는 그런 방향으로 얘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높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높이에 대해서 이 편차 x2랑 y2에 대한 편차의 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얘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하고 똑같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는 그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지금 2차원상에서 이제 생각해 봤는데 1차원상으로 좀 차원을 낮춰서 바라보면요. 축이 하나만 있어요. 그죠? 보시면 이런 축이 하나만 있고 지워 볼게요. 자, 2차원이었으니까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개의 실수쌍이 필요했죠. 그죠? 근데 지금 1차원으로 고려한다면 얘는 수둘의 직선인 수직선 하나만 있고요. 여기서 찍히는 점 x1 포인트, 그다음에 y1 포인트.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쪽에서 한쪽을 빼고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그죠? 근데 걔를 동일한 그런 표현으로 루트하고 제곱의 꼴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루트 x1 빼기 y1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걔가 절대값 x1 빼기 y1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얘랑 보시면 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얘는 2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텀을 하나 더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리 함수를 정의했었죠. 그죠? 3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뒤에 텀에다가 뭐 something의 새로 들어온 축의 차이의 제곱에 그 값을 더 주고 루트 씌워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클리드 거리예요. 사실은 좀 더 일반화 시켜보면 이 거리를 우리가 다루는 그런 모습은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잴 때 한 점, 그냥 자기 자신의 점 사이 거리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0입니다. 0. 그죠? 첫 번째 조건이 이거고요. 그래서 한 점 사이 거리는 0이다. 두 번째, 거리를 재는데 얘에서 이렇게 재는 것이랑 이쪽에서 이렇게 재는 것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거리의 개념은 어느 방향에서 재도 같은 그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dxy랑 dyx랑 같죠. 또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삼각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거리가.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점점점 여기에 이렇게 얘가 들러붙으면 이 길이랑 얘랑 같아지겠죠. 그죠? 그때가 x하고 y라는 그런 이 선분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상황이고요. 얘가 좀 들쳐 일어나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되면 좀 더 공간이 생기는 거고 해당되는 길이는 더 길어지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 기호는 요거예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정한 점에 대한 그런 극한을 현재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x가 c로, 특정한 점 c로 다가갈 때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fx의 극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가가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보시면 c가 만약에 원점이라고 한다면 원점에서 즉 0에서 0보다 큰 쪽에서 0에 다가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다가가는 방향이 있겠죠. 그렇죠?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는 0에다가 우회 첨자에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다가갈 때는 0보다 0에다가 우회 첨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저렇게 이제 쓰죠. 그거를 각각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리미트 x가 c-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x가 c가 아닌 점으로서 c의 좌측에서 c에 충분히 가까우면 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얘가 이제 대조적으로 얘가 c의 플러스라고 이렇게 쓰면 x가 c가 아닌 점으로서 c의 우측에서 c에 충분히 가까우면 이라는 걸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fx equal l은 fx는 점 l에 가까워진다. 각각에 대해서 그런 걸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썼는데 리미트 x가 c로 다가갈 때 fx equal l로 썼죠. 자, 얘는 우리가 언제 이거를 정의할 수 있냐면요. 자극한이 존재하고요. 우극한이 존재하고요. 그 두 개의 극한값이 둘 다 l의 값으로 같아질 때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거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각 방향, 즉 좌우 방향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에 수렴하는 값이 같을 때 쓸 수가 있어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를 엄밀하게 다루면 좀 복잡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모습의 네 가지 이 극한의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뒤에서는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기호는 상태를 나타내요. x가 굉장히 큰 수로 커지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리미트 x는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적은 이 함수는 y x라는 그런 함수는 항등함수입니다. x가 값이 들어오면 동일한 값을 출력하는 그런 항등함수고요.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면 이런 45도 기울어진 각도가 되겠죠. x하고 y 값이 똑같으니까. x가 무한히 커지면 그것에 따라서 y 값도 무한히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x분의 1의 그 함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면 0에 가까워져요. 그죠? 자,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렸어요. 이렇게. x가 무한대로 커지면, 굉장히 큰 상태가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있는 x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커지면 얘가 뭐, 100,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10,0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x분의 1의 값은 100일 경우에는 0.01, 그 다음에 1000일 때는 0.001, 만일 때는 0.0001이 되겠죠. 그죠? 숫자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는, 즉 0에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x분의 1에 대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리미트 x가 자 0에 다가가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거예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갈 때의 모습하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갈 때 그 함수값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시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면 x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값은 방향은 플러스 방향 유지하죠. 값 자체가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의 값이면서 이게 x가 만약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점 0에 다가가면 그것에 대한 함수값, 이것의 번분수죠. 그죠? 번분수는 10, 100, 1000, 1000은 10의 3승, 만은 10의 4승 이렇게 커집니다. 그죠? 굉장히 큰 숫자로 커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죠? 자,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다가가면 x가 1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는 자, 마이너스 부호는 바뀌지 않아요. 그죠? 밑에 x 값이 밑에 들어가서 전체 x분의 1의 값을 계산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다가갈수록 대신에 값 자체는 음의 방향으로 음수 값으로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죠. 똑같아요. 여기서 넣어진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다가가면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00분의 1 자, 이런 값들이 여기 들어가니까 번분수 형태로 치면 마이너스 10의 1승, 마이너스 10의 2승, 마이너스 10의 3승 이런 꼴로 마이너스 값이 커지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성질을 우리가 이용하겠다 하는 것이죠. 예제 2.9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극한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빼기 5x는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자, 관찰을 해보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빼기 5x라는 그 식 자체로 얘를 x가 무한히 커질 때 값을 따져보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둘 다 무한대로 커지는 각각 개별적인 그런 함수값을 항들을 보면 둘 다 무한대로 커지는 그런 식의 상태거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무엇이냐? 모른다는 것이죠.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 다시 얘기하면. 그런 식의 상황인데 얘를 식변형을 통해서 오른쪽과 같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곱하기 1 빼기 x분의 5라는 그런 식으로 변형시켜 놓고 보면 첫 번째 텀은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두 번째 텀은 여기서 보시면 1로 수렴해요. 왜냐하면 요 x가 무한히 커지면 x분의 5는 0으로 수렴하거든요. 따라서 남는 숫자는 1입니다. 즉 컨스탄트, 상수가 되죠.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